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의회 예산국 CBO가 어제 공화당 하원이 제안한 새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서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국민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무보험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층이 큰 피해자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료안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나오자마자 공화당 측에서는 CBO의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하는 비난을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새 의료안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새 의료안이 수천 명의 시민들을 죽이는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공박을 했습니다. 이 전 국민이 해당되는 문제고 또 국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료안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 안이 제출된 직후에 진보 측에서는 이것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못살게 하는 안이다 하고 공격을 하고 있고 반대로 보수 측에서는 이 안이 오바마 케어와 다를 게 별로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안이다 하고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의료안의 의회 통과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CBO 의회 예산국의 분석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시민들과 진보 측, 보수 측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의회 예산국 보통 CBO라고 불리우는데 비정당적인 분석기구입니다. 그래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CBO의 전망과 분석은 가장 권위 있고 독립적인 내용으로 보통 간주가 됩니다. 어제 발표된 분석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무보험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6년까지는 무려 2,400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15에서 20%까지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층, 저소득층의 부담금이 늘어난다. 또 네 번째는 그러나 국가의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10년 동안 약 3,370억 달러의 적자가 줄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2026년까지 미국 내 무보험자의 숫자가 5,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오바마 케어로 그대로 했으면 2,800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약 5분의 1이 무보험자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한 10%가 무보험자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시작하기 전에는 6분의 1이 무보험자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무보험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 나이와 수입에 근거해서 보조를 주는데 이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설명이 다릅니다.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 조항이 사라지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의료안은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텍스 크레딧으로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저소득층에게는 해당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케이드를 줄이게 됩니다. 지금 31개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을 주정부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구제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새 의료안은 1인당 일정량의 메디케이드 기금을 주정부에 주고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6,8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 수혜자가 2016년에 되면 1,500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의무제가 사라지게 되고 벌금도 사라지게 되니까 이 헬스케어 내의 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층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1살 6만 8천 달러 수입자는 보험료가 약 1,450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는 약 5,10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노인, 저소득층은 늘어나게 됩니다. 64세 26,500달러 수입자는 현재 1,700달러의 보험금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14,600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하면은 무보험자의 증가 이유가 세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제, 벌금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보험제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게 됩니다. 젊은 층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나는 보험 없이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텍스 크레딧입니다.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험에서 자연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보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인사회 내에 무보험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혜택도 많이 깎일 수가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 새 의료안대로 하면은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적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3,370억 달러의 적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저소득층, 중산층에게로 가던 보조금들을 줄이고 메디케이가 줄이고 그 돈이 이제 국고를 줄이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연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의료안과 관련된 각종 세금들이 내려가기 때문인데 2026년도까지는 5,920억 달러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고소득자, 병원, 보험사에 부담시키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들, 병원, 보험사, 벌금, 그리고 국고에서 나가던 돈으로 저소득층, 중산층을 지원한다, 보조한다. 그래서 무보험자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단이 되면은 부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국고 세입은 줄게 되지만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적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폴 라이언 의장, 기한자죠. 이 사람은 적정한 수준이다. 가장 현실에 맞는 이상적인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전 국민의 보험화 큰 소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는 트럼프의 허언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 측, 티파리 측 이쪽에서는 새 안이 오바마 케어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오바마 케어 라이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도 그대로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국가 적자도 줄지 않게 될 것이다. 더 깎아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총무는 이것이 역사적인 부의 이동인데 가난한 자의 혜택 감소 위에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개혁 진영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의료안이다. 수천 명의 시민이 죽을 것이다. 이런 과격한 언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400만 명이 건강보험권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난한 노인들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고 대신에 부자 2%에게 2,850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아주 부도덕한 제안이다.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의료안에 대한 평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초대형 스톰이 동북부 지방을 오늘 강타하고 있습니다. 적설량 2피트, 풍속은 최고 시속 60마일입니다. 뉴욕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학교들이 휴교했고 지역의 빌리지들이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항공기 플라이트 7,600편이 오늘 아침에 취소되었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어제 공화당 하원의 새 의료안에 대한 평가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평가서는 새 의료안이 2026년까지 2,4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하고 보험요금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안이 부도덕한 부의 이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에 대해서 애매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이 문자 그대로의 도청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시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도청 주장을 한 후에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킹 하원 의원의 인종차별 발언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킹 의원은 어제 다른 사람의 아이들과 우리 문명세계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민자와 소수계를 격하하는 발언입니다. 스티브 킹 의원은 2013년에도 서구 문화가 우월성 문화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늘 브렉짓안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탈EU 운동의 과정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EU 탈퇴에 반대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제2의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시카고에 내린 눈으로 오헤어 그리고 미드웨이 공항의 항공기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 오늘 아침에 약 1,000편에 가까운 플라이트를 취소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동북부로 향하는 모든 플라이트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브루스 워너 주지사에게 공화당 하원의 새 의료안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의료안이 만일 실시될 경우에 일리노이 주 내에서 약 65만 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혜택을 잃게 됩니다. 루이스 구테레스 하원 의원이 어제 잠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는 이민국과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후에 연좌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에는 2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의 부모로서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눈이 내리겠고 25도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맞습니다. 수요일의 최고는 30도, 목요일은 39도, 금요일 비가 내리겠고 47도, 토요일은 흐리고 43도입니다.